이번 시간에는 이제 호흡 이어서 할 거고, 페이지로는 이제 421쪽, 옛날 책으로는 이제 421쪽이고, 호흡 계통에서 5번, 호흡 단계에 대해서 할 건데, 책을 같이 보면 이제 생체가 생명에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산화 과정에서 얻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전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며, 호흡은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이제 외호흡이랑 내호흡에 관해서 해서 이것은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호흡 과정은 해당 작용, 그 다음에 TCA 사이클, 그리고 전자 전달계의 세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세포호흡은 총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뉠 수가 있다. 첫 번째가 이제 해당 과정, 두 번째가 피로부산 산화와 TCA 해로,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 전달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호흡 중에는 이렇게 총 세 가지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점 보면 해당 과정에서 이제 포도당 한 몰, 즉 한 분자가 이 피르부산으로 될 때 두 분자의 ATP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해당 과정에서 이제 포도당 한 분자가 피르부산을 될 때 몇 분자의 ATP가 생성이 되냐라는 질문이 나면 이제 우리는 두 분자가 생성이 된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밑에 외호흡, 내호흡은 넘어가고 이제 호흡 운동을 볼 건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호흡 운동은 가슴 배호흡이다. 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들숨 운동이랑 날숨 운동이 나오는데, 들숨 운동을 보면 들숨 운동은 이제 공기를 허파 속으로 흡입하는 능동적인 운동이다. 그래서 얘는 가로막 수축에 의존해서 일어나고 바깥 갈비 사익은, 그리고 목비근, 작은 가슴근 이런 것들이 다 수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배 근육은 이제 이완에 의해서 일어나고, 호흡기도의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지질 단백질의 일종인 표면 활성제의 역할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다시 이제 들숨의 운동을 정리해 보면, 들숨 운동은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때 갈비뼈는 상승을 하고 횡격막은 하강을 한다. 그리고 가슴 속 부피는 넓어지고 가슴 속 압력은 낮아진다. 이게 이제 들숨의 운동이고, 옆에 날숨 운동을 보면 날숨은 이제 허파 속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피동적인 운동이다. 그래서 이때 가로막은 이완, 그리고 바깥 갈비 사이근도 이완이 되고, 날숨 중에 산소 농도는 약 15%이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에 있어서 이제 가로막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 가로막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 이 가로막이라고 하면은 이 3번에서 이제 5번 목뼈로부터 나오는 가로막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또한 이제 이 가로막에는 중요한 구멍이 3개가 있어. 그 3개가 뭐냐 하면 대동맥, 열공, 그리고 대정맥, 공, 그리고 식도열공. 이렇게 총 3가지의 구멍이 있다. 그래서 이 가로막이라 하면은 이제 호흡근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 또한 이 가로막은 이 가슴 안과 배 안을 나누는 근육으로 된 막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호흡근에 나와 있는데, 이 호흡근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호흡 운동에 참여하는 근육을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점을 보면 이제 가로막의 운동은
안전된 들숨 동안 가슴 우린의 용적 변화의 75%를 차지한다. 그래서 가로막이 움직이는 거리는 1.5cm부터 깊은 들숨 시 7cm까지 이동을 한다. 그래서 총 가로막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 갈비뼈 부위는 가슴막 공간에 바닥부 주위 갈비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부위는 척추 주위에 있는 인대에 부착되어 있는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앙권은 갈비뼈 섬유와 각 섬유가 부착하는 부위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성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성문은 이제 후두에서 벌린 근은 들숨 초기에 수축해서 성대를 가쪽으로 잡아당겨서 성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음식을 삼키는 동안 성문을 닫는 모음근의 반사적 수축이 일어나 음식 액체 구토물이 허파로 흡인되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성문에 대한 얘기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정상 호흡수가 나와 있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허파 용적과 허파 용량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이제 안정시 성인의 환기량이 있어. 그래서 남자는 분당 8리터, 여자는 분당 4.5리터고 이 안정시 성인의 호흡 운동은 약 분당 16회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밑에 보면 1호흡 용적, 같은 말로 1의 환기량이고 이것은 안정 상태에서 1회 호흡하는 동안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공기량으로 약 350에서 500cc이다. 그리고 장기 용적은 최대 날숨 후에도 허파 내에 남아있는 공기량으로 약 1200cc이며 이 들숨 예비 용적은 같은 말로 예비 들숨량이라고 하며 안정 상태의 1회 들숨 후 최대로 더 흡입할 수 있는 공기량으로 약 2500에서 3000cc이다. 그리고 날숨 예비 용적은 예비 날숨량이랑 같은 말이고 이것은 날숨 근육들의 적극적인 수축으로 최대로 내줄 수 있는 공기량으로 약 1200cc를 말한다. 그리고 그 밑에 폐활량은 이제 최대 들숨 후 최대로 날숨해 낼 수 있는 공기량으로 즉 1호흡 용적, 들숨 예비 용적, 날숨 예비 용적의 합과 같다. 그래서 허파 기능의 기능 척도의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가 있다. 이 폐활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상 성인에서는 약 4,800cc 정도이다. 그래서 폐활량이라고 하면은 1호흡 용적 플러스 들숨 예비 용적 플러스 날숨 예비 용적 양을 합친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들숨 용량은 나와 있는데 이 들숨 용량이라고 하면은 이제 1호흡 용적 플러스 들숨 예비 용적을 합한 양이야. 그래서 이것은 약 3600cc 정도가 되고 밑에 기능적 장기 용량은 이제 장기 용적 플러스 날숨 예비 용적 이 두 개를 합한 것으로 이제 약 2400cc 정도라고 하면 되겠어. 그리고 총 폐 용량을 보면은 이것은 장기 용적 플러스 이제 폐활량을 합친 거야. 그래서 이것은 약 6000cc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에 가스 교환에 대해서 나와 있고 가스 교환에 있어서 이제 산소의 이동을 보게 되면 산소의 이동은 농도 분압차에 의한 물리적인 확산 운동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에너지는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시 허파가리 내의 산소 분압은 100mmH 정도이며 폐 모세혈관의 산소 분압은 40mmHg로 60mmH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30에서 40mmH 정도이고 허파가리로 들어간 산소는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되고 조직으로 운반이 된다.